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앞두고 수사기관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주체나 영장 발부 적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와중에 탄핵 찬성 시위대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서로 극단으로 갈려서 충돌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탄핵 정국 핵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개시, 그리고 내란 혐의 수사, 여기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사안들이 남마처럼 얽혀서 한 달 이상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유승민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그게 뭐 헌법을 위배한 거고요. 실패한 내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의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걸 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 이후에 정리하고 수습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딱 주어진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말 질서 있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있고, 이게 양 진영의 무슨 극단적인 진영 대결. 처음에 문제가 된 게 헌법을 위배한 계엄과 내란 시도 이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간지 없고,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또 그거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걸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걸 자꾸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아주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무슨 금방 깨질 것 같은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보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경제나 안보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번 사태로 어떤 방아쇠, 어떤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기로 빠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그냥 IMF 때 같이 그냥 10계단을 추락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거는 정말 국민들 고통스럽거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가 신인도 추락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유승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결자 해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여야 양당이나 어떤 그 각 중요한 기관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매우 위험스럽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야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덤비는 그런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 그다음에 실패한 내란, 그다음에 탄핵,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뭐 수차 강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윤 대통령을 껴안고 보호하면서 무슨 낙하암 위에서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왜 우리 당이 이렇게 이 모든 잘못을 반성을 안 하고 같이 추락을 하는 그 코스로 가느냐. 그게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요.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경찰 이런 데 대해서도, 법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과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대로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승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률상의 어떤 하자가 없이 그렇죠.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도 헌법과 아울. 법률을 위배한 원죄가 있으면 예. 그거를 죄를 다스릴 때에는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스려야 뒷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혼란이 거기서 예컨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예. 문제, 예. 헌재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은 왜 빠지냐,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월 1일 날, 네. 1월 1일 날 정말 새해가 시작되는 날 대통령의 편지 그걸 보고 뭐 저는 당연히 가짜 뉴스 아닌가 싶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강성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탄을 해달라는 이 추위에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 원죄를 저질러 놓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1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네. 대통령으로서 왜 이 혼란을 자꾸 더 부추기고 이 진짜 국격과 국가 신용과 이런 게 계속 추락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왜 작용을 하느냐.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헌재 대변인이 그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제외하는 것을 네. 그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 국회 대리인단 있지 않습니까? 청구인들 그 사람들한테 권유한 바가 없다 이러던데요. 네네. 지난 1월 3일 제가 그 속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네네. 이건 국민들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민주당 그 청구인단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자기 청구단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 그걸 전혀 부정 안 하고 그거는 그러면 형법상 내란은 처리한다는 그런 취지죠. 이러니까 사실상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를 다 봤습니다. 예, 이거를 예. 보고 헌재가 어떻게 탄핵 사유에서 말이죠. 국민들 머릿속에 민주당과 수많은 언론이 내란 수괴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고 또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 내란 동조당이라고, 내란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이라는 게 지난 한 달 넘게 국민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탄핵의 사유였죠.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그래 돼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 심판에서 내란이 빠진다 이러니까 그것도 특히 헌재가 또 권유를 했다 이러니까 이거 뭐지?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이 서로 짜고 이 탄핵 심판을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재판 끝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국민 일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는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네네. 그래 놓고 이 벌써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그런 말한 사실 없다 이러거든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헌법재판관이 삐끗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 아닌가요? 아니요. 권유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민주당이 장악한 그 국회 대리인단. 청구인단이죠.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부께서 저희들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권유한 적 없다는 얘기 없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헌재가 지금 재판관들이 각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민주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이 양쪽에서 네.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사사건건 반박하고 끼어들지 마라 이러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민주당 처리하는 쪽에서 겁니다. 사실상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동영상이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민주당이 헌재가 권유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었군요. 거기.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거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하고 헌재가 대변인이 그냥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이게 1월 3일 2차 변론 준비 기일 안에 있는 회의록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자, 유승민 의원님. 네. 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 상황,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이렇게 볼 때 뭐 결정적으로 한두 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죄가 다르죠.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순실 관련된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거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형법 87조 내란죄,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거. 이런 거는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죄는 이거는 그냥 같은 이렇게 차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용하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서 있게 이렇게 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온 나라가 그냥 두동강이 나는 거 난리가 있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공수처나 경찰이 법과 원칙을 조금 이렇게 허점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자신 출두를 하고 조사를 받고 수사든 탄핵이든 본인 말씀대로 당당하게 임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참 진짜 문제 같아요. 네. 자, 윤 대통령 행보를 둘러싸고 이제 보수 진영도 내용에 휩싸였고 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이 탄핵 전국 와중에. 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신?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이 규정 아주 12월 3일 밤에 규정한 거는 옳았어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면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를 맨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거 이게 잘못한 거다 윤 대통령이. 그럼 당은 이럴 때 어느 방 길로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의 이렇게 공감대 이런 거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직접적인 그거에 빌미가 된 거는 탄핵 찬성 발언과 의총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좀 의원들을 뭐 좀 자극시키는 그런 발언들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친윤계가 중심이 된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당의 어떤 권력, 당권이라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뭐 철저하게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다 가버린 거. 그거는 앞으로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 길로 제가 보기에는 죽는 길로 가는 길인데 우리 당이 보수가 언제까지 이 길로 가는 거냐라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그 점만 생각하면 너무나 좀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강제 수사 방식들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이제 비슷한 목소리 내고 있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저지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 수사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분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단상위에서 마이크도 잡았고요. 자, 여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 보수에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네네. 수사권이 법에 없는 공수처가 네.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을 받아가지고 공수처가 이걸 수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빌미를 준 거는 맞아요. 그래 그 수사를 가지고 이제 청구돼 가지고 나온 영장 네.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러 간 거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4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몸으로 맞겠다고 한 그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어느 쪽도 아닌 어느 극단적인 진영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그 앞에 뭐 집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집회 거기에 가서 동조를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맞겠다 그러고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저지른 이 큰 중죄 원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국민의 눈에 그래 비치면 그거는 저는 제가 아까 걱정했듯이 보수당이 보수 정치 전체가 네.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걸 끝까지 계엄과 이 내란을 끝까지 우리가 진짜 비호해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그 대통령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국가를 위해서 옳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러냐. 예를 이런 들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대통령을 거죠. 지킬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결별할 것이냐 이거에 아주 큰 화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전부터 예. 어느 길로 갈 거냐 그 전부터 진작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 눈에 예.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장면도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보수 정치가 소멸, 괴멸 이 위기를 진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 이 방향은 완전히 틀린 방향이다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처음부터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될 때도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갈 길을 정하는 거다. 우리 당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정말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은 많이 옹호를 해왔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을 용병에 빗대서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 일종의 손절 아니냐 관측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지간한 말을 하기 싫어하는데요. 그분은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코를 받고 아부하던 사람이고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이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로 오기까지 네. 상당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저히 이렇게 가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저러는 거죠. 그리고 저분은 뭐 말이 하도 자주 바뀌고 말마다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모순투성이라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네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말씀 그 정도 듣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조기 대선이 뭐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탄핵 정국의 가속도는 그렇게 막 불어넣는 반면에 사법 리스크 지우기 차원에서 어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속도를 안 내고 이래저래 늦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재판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지 야당 대표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의 무게나 이런 건 다르죠. 뭐 한 사람은 중범이고 한 사람은 잡범이니까 다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진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예컨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라든지 이런 오해받을 짓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장도 강조했듯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을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법꾸라지 같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 가지고 재판을 지연을 시키는데 그거는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네. 또 마치 탄핵을 할 것 같이 뭐 겁박을 하고 이러던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빨리 조기 대선 치르면 자기 모든 사법 리스크 다 벗어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이 이미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한 번씩 지금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만해요. 네. 너무 오만해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난 것 같은 국민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재나 법원에 대해서 네. 저는 뭐 헌재나 법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빨리 해주길 바라죠. 네. 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뭐 대응할 시간도 짧고 현재로서 많이 불리해서 보수 후보가 불리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많습니다. 자, 정치는 또 그렇지만 생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반전을 일으킬 만한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 문제 네. 탄핵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한 내란과 탄핵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저희들은 진짜 뭉쳐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그런 깨끗한 후보를 내놓으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에 가깝지만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한계에 딱 갇힌 후보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만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오히려 가장 쉬운 후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버리라. 네. 문제는 우리다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2015년 4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한 대목으로 유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이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결부해서 이 어떤 방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이전부터 2015년 훨씬 이전부터 개혁 보수의 길을 주창해 왔고 네. 제가 이야기했던 개혁 보수라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지키고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책임 있게 품격 있게 하는 그런 보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기존의 옛날에 보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나쁜 이미지들 네. 그거를 진작 우리가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보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 꼭 해야 된다. 그걸 하면 저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 그렇게 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